딱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 여성이 저와 같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전환점을 계기로 나다운 목소리를 내고 또 나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회복의 여정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살면 나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실제로 실행을 통해서 저는 자존감이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조지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으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 조지아라는 여성이 마트 직원이에요. 심성도 되게 곱고 주변에서 평판도 괜찮아요. 근데 자존감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러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교회 성가대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맨 뒷줄에 서가지고 목소리를 작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지휘하시는 분이 당신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핀잔을 줍니다.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기죽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만약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더 수정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물어볼 줄 알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위축돼서 마음속에 담아놓고 집에 가서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자기 비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난히 자기 자신한테 돈을 아낍니다. 마트에 갔는데 할인 쿠폰을 이만큼 챙겨와서 그 할인 쿠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자린고비 습관으로 참 좋은 거지만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이웃집 꼬마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정성 들여서 요리를 막 해주는데 자기는 냉동식품을 그냥 대충 돌려서 먹어요. 나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저렴한 음식, 저렴한 옷을 입히면서 이렇게 자신을 대접해주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에도 유난히 소극적입니다. 같은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인 숀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숀도 조지아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야구 같이 보러 가자고 티켓을 구해와서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보러 가자. 근데 조지아는 에이 그냥 한 말일 거야. 에이 저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하겠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도 다가가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둘이 계속 엇갈리게 되는데요.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생각 특징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나 있을까? 부정을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불쾌한 얘기를 해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지아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딱 멈추더니 어이 아가씨 괜찮은데 우리 가서 대화 한번 할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화를 낼 수도 있고 당신 처음 보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불쾌합니다 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던 길을 갑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회적으로도 부당한 일을 겪어도 직접 자기 권리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대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일한 거에 대한 보수를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사장님께 나는 어차피 힘이 없으니까 나는 항상 뭐 이렇지라는 생각으로 당연하게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정말 명확해요. 내가 나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전환점이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일을 하지만 인정도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희귀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 날이 많아봤자 3주일에 살 날이 남았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지아라는 여성이 내가 만나고 싶었던 셰프도 못 만났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야? 펑펑 울거든요? 인생 어차피 끝이 있어요. 누구나 끝이 있는데 끝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 만나고 싶었던 사람, 가고 싶었던 그곳,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이 조지아라는 여성도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연금을 다 깨트려서 가능성의 책이라는 버킷리스트
하나씩 해보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되게 재밌어져요.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었던 체코에 갑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존경하던 셰프의 음식을 맛보게 됩니다. 그동안 나한테 돈을 정말 아꼈는데 스위트룸에 머물면서 스파도 받고 배우고 싶던 스노보드도 배우고 다이빙 체험도 하고 무엇보다 옷차림도 바뀌어요. 그전에는 그냥 가디건 입고 어두운 무채색 톤의 옷만 입었다면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찾기 시작합니다. 컬러풀한 옷도 막 입어보고 좀 과감한 스타일도 도전을 해보게 되면서 나 이런 모습도 있었네? 나 되게 멋지잖아? 스스로를 괜찮은 존재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조지아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권은 사실 나에게 있어요. 누군가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낮을 수 있어. 근데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좀 더 다르게 살아보면 어떨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지아라는 인물은 나중에는 정말 부당한 대우에 한마디 말도 못했지만 잘 나가는 기업가, 자산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기가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션과도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됐고 또 션에게도 나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조지아라는 여성의 꿈은 요리사였어요. 자기만의 식당을 가지게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결국 션이랑 결혼을 해서 이 식당도 갖게 되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영화니까 가능한 얘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존감도 낮고 아주 평범하던 그런 여성도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많이 변화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소중한 사랑의 친구분들도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바로 오늘이 되어야겠죠? 내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살 걸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나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난 언제 행복할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모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시작해보는 거. 아주 작게라도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버킷리스트에 적어놨던 그 일들을 틈틈이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세계 배낭여행을 갈 자금을 모아서 조금씩 뉴욕에도 가보고 영국에도 가보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걸 반복을 했더니 제가 새로운 가능성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휴학을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원하는 버킷리스트에 도전을 했고 1년 동안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다이어트도 해가지고 머슬마니아 대회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일, 내 꿈이 뭔지 찾아봐야겠다. 부모님께 조금만 더 휴학을 하겠습니다. 부모님도 그래 너 원하는 일에 한번 더 도전을 해봐 라고 허락을 받고 결국 3년의 휴학 기간 동안 70여 개의 꿈에 도전을 했고 그 덕분에 제 인생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그 일을 시작해줄 때 내 마음도 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네? 나 용기 있는 사람이네?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 자아 존중감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사실 두려워요. 내가 가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도전했을 때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뭘 할 때 행복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들을 한번 기록해보세요. 저는 하율이의 성장일기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계속 글을 남겼는데요. 내가 도전하는 것들, 내가 배우는 것들, 나를 위해 하는 그런 작은 시도들을 계속 적고 또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쭉쭉쭉 적다 보니까 600편이 넘는 글이 써졌더라고요. 뭔가 항상 일이 잘 풀리면 참 좋을 텐데 이 일이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 의문이 들 때 이런 성장일기를 쭈르륵 보면서 그래 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나 앞으로 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딛고 일어날 힘이 생겨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이 성장일기를 기반으로 나는 날마다 최고의 나를 만난다 라는 에세이식 자기계발서를 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지만 또 훗날에 정말 자존감이 높아져서 내가 나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게 됐을 때 정말 자존감이 낮았던 과거의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나도 좋아졌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스토리가 생기고 또 스스로도 참 대견하다라고 생각할 날이 올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해본 뒤에 조지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대사예요. 넌 운이 정말 좋았어. 다음번엔 다르게 살아보자.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세상을 바라보며 살자. 행운은 내가 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향해 먼저 웃어주고 나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당신이라는 인생의 영화 속 주인공도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